박승준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박승준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보고 고맙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늘 회장님 뵈면 고맙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어느 도시에 가도 이런 그 중국 연구 모임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모이신다는 거는 뭐 뉴스입니다. 제가 신문기자 출신이라서 그 코로나가 아마 대단히 놀랄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 내려올 때 보니까 저는 뭐 부산 출신입니다. 그 부산 출신으로 이번에 쓴 칼럼에는 제가 어릴 때 그 부산 부두에 쭉 그 사일로가 쭉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일로 위에는 그 악수표, 그러니까 PL480호에 의한 옥수수 가루, 밀가루를 이렇게 쌓아두던 그 사일로가 있었는데 맨 위에 그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이렇게 손을 악수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악수표 밀가루라고 그러고 악수표 옥수수 가루고 그 악수표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이 빵을 먹고 그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왜 그렇게 그 악수표 밀가루,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그 부산만 남았기 때문에 부산에 이제 군수기지가 건설이 된 거고 하야리아 부대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 제가 한번 부산에 있는 항만청을 간 일이 있는데 그때 그 항만청 지도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이렇게 그린 지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당시 항만청장님의 뜻을 담은 지도였는데 대단히 그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김영재 교수님은 이 말씀은 별로 없으신 분인데 이 부산에서 이 부산 차이나 비즈니스 포럼을 저는 지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늘 감사드리고 우리 한국이 김영재 교수님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제 그 나라 기본이 지켜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중국 공산당 19기 오중전의 의미 그리고 저 내용 중에 핵심 단어인 쌍순환 전략이 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마 글자가 잘 안 보실 텐데 그 교재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중전회, 중앙위 전체 회의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중앙위 전체 회의가 뭐냐? 여기 보시면 좀 맨 아래가 이제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아마 당원이 거기 보시면 지금 9천만 명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그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마윈이 하는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그 그룹이 상장을 하려다가 지금 상장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해에서 10월 24일 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굉장히 솔직하고 그 비판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인데 주식을 투자한 중국 국민들이
9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중국 공산당의 그 의무감으로 불타는 중국 공산당 9천만 명과 그 주식 투자한 9천만 명.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9천만 명이 보는 경제적인 그 희망과 중국 공산당원들이 보는 경제적 희망이 서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BCB 회원들께서는 그 점을 잘 보시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이렇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굉장히 그 마윈의 연설을 읽어보시면은 중앙일보가 그 전문을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일보 번역은 제가 보기엔 약간 불충분한데 그 마윈이 여러 가지로 솔직한 그 공식적인 연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개인적인 희망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그 중국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면은 쇼킹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은 현재 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리스크, PC가 만들어내는 그 펑션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현재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충격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이고 그 위에 이제 그 이번이 19차 당대회인데 19차 당대회 대표가 2, 3천만 명이 있고 2, 3천 명이 있고 그 위가 중앙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가 2, 300명 정도. 대개 이 당 대표의 10분의 1 정도가 그 중앙위원입니다. 이 중앙위원들이 바로 중국은 현재 그 19기 중앙위원 300명 정도가 그 중국을 끌어가는 겁니다. 보통 시진핑 당주석도 보통 당중앙이라고 하는 말이 그 중앙위원들의 전체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정치국이 있고 또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그 집단은 중앙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가 중요하다 그러고 보통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의 최고 그 권력기관이다, 의사결정기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300명 정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중국이나 외국에서 중앙위원을 만나신다면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그 만난 셈이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 정도가 자 이게 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한 중앙위원회가 중요하냐면은 이 중앙위 전체 회라는 게 가을에 합니다. 해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하는데 이 가을에 중앙위 전체 회의를 하고 그 다음 내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뭘 결정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14번째 5개년 계획. 중국 사람들은 스스우라고 합니다만은 14차 5개년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 사실은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지행이 건의라고 합니다. 건의를 이 전인대에다 넘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큰 틀은 중국 공산당, 중국 정치의 그 정치를 리드하고 핵심인 이 당 중앙위원회가 틀을 정하고 그걸 내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매년 3월 5일에 개최합니다만은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100년사에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개최 못한 건 올해 초하고 내년도 지금 원래 3월 5일에 개최를 해야 됩니다만 불투명하죠.
그래서 예산이 여기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그 예산을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그 중요성을 가진 게 중앙위 전체회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국 정치를 보실 때 중국은 정치와 경제를 함께 보셔야 이 흐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하는 중앙위 전체회의의 그 공보, 결정은 반드시 열심히 읽어보셔야 되고, 중국 경제의 앞날은 중앙위 전체회의 결정 공보 속에 있습니다. 그 3월에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그게 이제 투표에 의해서 인민대표들이 결정하는 거죠. 최종 결정. 그래서 여기 공보라는 건 발표문입니다. 커뮤니케.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전체를 하고 발표에 이제 요 정리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한 결정인데, 인민일보가 어떻게 중요했냐면 하나의 그 중요한 판단. 여기 보면은 표현이 시진핑 동지를 당 중앙의 핵심이요, 전당의 핵심, 이게 뭐냐면 키라는 뜻입니다. 그 배에 있는 그 마스터. 그래서 새로운 표현입니다. 시진핑 동지가 이 당의 그 링항 그 키가, 마스터 키가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표현이 아직 그 중국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런 표현을 썼고, 저걸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다. 시진핑 주석이 당의 핵심 그 마스터 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당 중앙위 전체에서 결정한, 오중전에서 결정한 게 바로 그 14차 5개년 계획인데,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의 13차 5개년 계획을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에서 요 재밌는 만화가 보여주듯이 전면적인 소강사회, 소강사회라는 건 중산층이 많은 사회를 소강사회라고 합니다. 이 소강사회라는 개념은 덩샤오핑, 등소평 선생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마오쩌둥 그 주석은 어떤 개념을 제시했냐면은 따통이라고, 대동. 아마 여러분들 그 대학생들 자녀들이 대학 그 시절에 가을에 하는 축제 이름이 대동제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대동이라는 건 유교에서 그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대동이라고 하고, 따통이라고 하고, 소강은 그러니까 덩샤오핑 선생이 어떻게 그런 세계가 우리가 그 건설할 수 있겠느냐? 그건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그래서 마오 주시가 한 따통을 덩샤오핑 선생이 소강으로 바꿨습니다. 그 소강사회를 언제까지 건설하겠다고 그랬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당 총서기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했습니다. 덩샤오핑 선생이 그냥 소강사회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그냥 대충의 그 시간 개념을 정확히 하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지 100년 만에, 1921에다 100을 더하시면 2021이 됩니다. 그게 내년이죠. 내년 이전에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하고 다른 점은, 지금 그 덩샤오핑 선생이 이 소강 개념을 제시한 게 198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권자인 시진핑 주석이 그 2012년에 권력을 잡으면서 등소평 선생이 말하는 소강사회의 건설을 2021년까지 완성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1980년대에 설정한 정치적인 목표가 그 인민들한테 한 약속을 40년 만에 이제 완성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럼 시진핑 주석이 뭐 어떻다 하지만은 적어도 1980년에
그 등소평 선생이 제시한 정치적인 이념을 40년 만에 완성한다는 거는 우리처럼 5년 만에 그냥 그 국정의 기조가 바뀌는 그런 나라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진핑 그 당 총서기 겸 주석이 제시한 게 2035년 또 그 리커창 선생은 2050년, 2049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그럼 그때까지 시진핑 주석이 하겠단 말이야? 그런 오해를 낳지만 그런 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가 이걸 제시하면 현재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제시한 목표를 충실히 전임자가 제시한 목표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끌고 가겠다. 이런 우리 정치하고는 좀 이 스펙이 다른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그런 기본 입장을 바꾸는 거. 우리는 기본 입장 바꾸는 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합니다만 적어도 중국 공산당과 중국 그 집정자들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지금 뭐 미국 유럽 쪽에서 저기 비판이 많지만 기조는 덩 샤오핑 선생이 80년에 제시한 개혁 개방의 기조를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를 늘 표시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있었던 그 RCEP 그 참여 저 연설에 나가서도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혁 개방은 더 심화될 것이지 그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는 그런 그 뒷이야기 조그만 그런 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중국 경제와 정치는 좀 더 큰 흐름에서 보시면은 그 더 잘 보이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그 국제 환경이 변하고 국내 환경이 변했다. 그럼 국제 환경이 변하고 국내 환경이 변했으니까 우리의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변했지만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는 1980년에 등소평 선생이 설정한 목표 또 시진핑 총석이 자신이 2012년에 총서기가 되면서 제시한 목표를 그대로 관철하겠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식은 당 중앙이 이번 19기 오중전회를 하면서 그 건회는 어디다 하는 건회이겠습니까? 전인대에 하는 건회입니다. 그 헌법상, 중국 헌법상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민의 권력을 가진 그 수권을 받은 최고 권력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건회를 한다는 거죠. 그 건회의 내용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4차 5개년 계획.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대목은 요 14차 5개년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우리 BCB 회원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큰 틀을 당이 정하고 그 큰 틀을 그 전국인민대표가 대회가 추인하고 그리고 실행하는데 그런 큰 흐름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그 당 총서기가 내세운 것이 바로 덩 샤오핑 선생이 그 21세기 중반까지라고 한 그 불투명하게 정확하게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당대회를 하면서 시진핑 당 총서기 체제가 내세운 게 2035년까지 그러니까 자 내년이 이제 2021년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될 게 2050년 2049년 그러니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된 지 100년 뒤 2049년까지 뭘 할 것인가 그걸 이렇게 둘로 잘랐습니다. 2021년에서 2035년까지 자르고 2035년에서 2050년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6개 목표인데 요런 하나하나가 이제 다시 구체적인 정책이 될 겁니다만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내년 3월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때 요런 그
그 항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과 연결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엔징, 원경이라는 건 뭐 그 글자에 나타난 것처럼 멀리 보는, 그러니까 장기 목표 이런 뜻입니다. 요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다 이 원경, 위엔징 목표에 따라서 요 항목들이 다 결정될 겁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내년 3월에 보시면 이게 다 수치로 바뀝니다. 그 수치가 그냥 전인대 우리처럼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국회에 나와서 뭐 숫자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타이틀과 목표에 따라서 이제 내년 3월에 전인 중국인민대회를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우리 한국, 우리 경제인들한테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와대 소식이라면 뭐 숟가락 바꾸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중국을 관찰하는 도구를 별로 안 갖고 계시다는 거. 먼저 중국어를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미디어에 접근을 해야 되고, 중국 미디어를 보시면 매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그러니까 북경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신문 연파, 신원리엔보라는 뉴스를 합니다. 그거는 TV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이 전 중국을 상대로 동시에 하는 그 뉴스입니다. 그 뉴스는 현재 있는 중국의 모습을 전혀 감추지 않고, 또 중국 당의 결정, 정부의 결정 같은 거를 정말로 중요한 로어 모티리얼, 완전히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한중 수교를 한 지가 92년부터 지금 30년이 됐습니까? 3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한국의 호텔에 가면은, 중국 신원 리엔보를 볼 수 있는 TV가 없고, 그래서 그건, CNN을 보듯이, 우리 부산의 위치상, CNN을 보듯이 중국 신원 리엔보를 매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보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CCTV4,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하지 않고, 대신 CCTV4를 보시면 매일 밤 11시 반에 이제 저녁 7시 한 신원 리엔보를 재방송을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보시고 주무시면은 중국 사업을 하신 비즈니스맨으로서 그거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려면은 그 중국어를 어떻게 해, 그러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198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 중국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2, 3년 보시면은 용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니까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시사 중국어도 한번 들으시고 해서 신원 리엔보는 이 큰 중국하고 이 경제 협력을 하고 살면서 그 뉴스를 안 본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국이 가고 있는 길은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 두 개의 100년이라는 겁니다. 이거 개념은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12년에 첫 취임을 하면서 제시한, 그러니까 이게 덩 샤오핑 선생의 구상을 다시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됐는데, 여기로부터 100년인 2021년까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여기는 제가 건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중국은 건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1945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냐 그러는데, 저는 어느 쪽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지,
그러면 앞에 있는 조선이나 그 이전의 고려, 신라는 다 부정하겠습니다. 우리 건국은 4,300년 전에 건국이 된 거고 1945년에 이루어진 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그 헌법 전문은 우리 헌법 전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같은 정신으로 이렇게 헌법 전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이 중국 헌법이나 우리 헌법하고는 좀 전문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맨 처음에 리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 주석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조금 중국은 중국은 역사가 오랜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고 문화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다. 우리도 헌법점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1921년에 창단했고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2049년까지 그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고 그때 말했습니다만 이 중국의 꿈이 뭐냐? 그걸 이번에 오중전을 하면서 중국의 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자료에는 이 부분부터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 수정하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만은 자, 여기 이제 리커창 총리가 중국에서 잘 아시죠? 당 총서의 경우 국가주석은 이 정치의 큰 틀과 이런 거를 결정하고 경제는 총리가 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오중전에 대한 학습을 하자는 걸 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 시기의 경제사회 발전의 지도 방침. 제가 이 중국어로 써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시죠? 저 왜 지금 뭐 잘난 척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쓰시겠는데 제 뜻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현재 14억의 중국이 흘러가는 중국의 문자를 모른다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어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만 이렇게 원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간체자는 책방에 가시면 간체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조그만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한 20분만 보시면 간체자를 만든 원리가 있고 특별히 저희 본체자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한 공부를 하시지 않아도 그 간체자 만드는 원리만 보시면 20분만 보시면 대체로 꿈몽자가 지금 이 저녁석 위에다가 수풀림 그게 이제 꿈몽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길거리에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한다고 곳곳에 이제 중국의 꿈은 세계로 세계의 꿈은 중국으로 해서 그 꿈몽자가 북경 거리를 덮고 있었는데 이 이명박 대통령이 봐도 저게 도대체 무슨 글자야? 그 옆에 물어도 모르고 뭐 우리 오늘 나온 방요 조인사가 한국인들의 실력을 잘 아십니다만 대통령도 이웃 나라의 그 큰 나라의 꿈몽자가 저게 수풀림 밑에 저녁석 저게 뭐지? 그래서 저녁에 대사관저에서 대사는 알겠지. 그래서 대사 그런데 말이요. 그 수풀림 밑에 저녁석이라고 쓴 게 도대체 뭐요? 무슨 글자요? 그런데 그만 대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그걸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은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당황하시면 고개를 막 흔드시는 그런 그게 있는데 버릇이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가로 흔드니까 대통령이 보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대사가 글자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통령이 모르는 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아까 두 개의 목표라는 걸 설명드렸죠. 하나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뒤에 100년 뒤 2021년 내년까지는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된 뒤에 100년 뒤인 2049년, 2050년까지는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중전을 통해서 그 중국의 꿈이 무엇이냐? 그 꿈 2020년 소강사회 건설 이후 50년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50년 사이를 둘로 나눴습니다. 15년, 15년. 그래서 이 15년간은 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그리고 여기 2035년부터 2049년까지는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그 아름다운 그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한다. 이 중국의 꿈이라는 게 바로 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건데, 이 나라는 반드시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어야 하고 아주 아름다운, 요 아름답다는 건 이제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로 중국의 꿈을, 구체적인 목표를 나누었다는 거. 이게 이번 오중전에 10월 26일부터 29일 하는 오중전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즈니스맨을 만나시면은 적어도 이야기는 하셔야 되니까, 이야기 이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야기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즘 많이 듣는 쌍순환. 이 쌍순환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순환인데 두 개의 순환의 고리.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의 경제 순환 서큘레이션이고, 요거는 국제적인 서큘레이션이다. 그래서 등소평 시대에는 시작할 때 국내 경제의 그 서큘레이션이, 순환이 구조가 별로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등소평 선생은 전략을, 이 국제적인 전략 잘 아시죠? 그 외자 도입을 해서 그 직접 투자를 받아들여서 중국을 건설하고, 그 직접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등소평 선생이 미국을 갔고, 미국 가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전 미국인들한테 웃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그 직접 투자를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국제적인 고리가 지난 1980년부터 40년간은 국제적인 고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적인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진핑 이 쌍순환이라는 말은, 그런데 바이러스도 있고 뭐 미국도 2008년에 흔들리고 미국도 뭐 엉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국제적인 고리가 별로 지금 원활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은 앞으로 이 국내적인 경제의 순환 고리를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쌍순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보시면, 저게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을 막 때리고 중국 경제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냐? 그 닫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국제적인 순환과 국내적인 순환에서 보다 국제 순환이 잘 안 돌아갈 때, 지금 바이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대비해서 국내 순환의 고리를 더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렸죠. 아까 모택동 마오 주시는 대동사회, 따통사회를,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완성된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마오를 이상주의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등소평이 1978년 집권하면서 대동사회는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닐까. 그거보다는 더 현실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시한 개념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발생한 무한과 우한과 상하이의 차이는, 그러니까 마오 주시 때는 우한이
중국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제황이라는 트럭도 자동차 생산도 다 모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 선생이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내세우면서 이 연안 지방, 상해 그리고 광동 이런 데로 경제의 중심을 옮겼죠. 그런 그 국제적인 경제의 순환과 국내적인 경제 순환에서 그동안 지난 40년은 이 등소평 선생이 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즉 국제적인 경제 순환의 고리가 중요하다. 거기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만 이제 시진핑 그 당 총서기는 조금 국제적인 환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수 위주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지 국제적인 거래를 끊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제 오해를 샀습니다만은 이 학습 15라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 총영산 잘 아시겠지만 중국 공산당 그 간부들이 이론을 학습하는 그 학습 15입니다. 저기에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학습 15가 10월 9일 날, 그러니까 당 중앙위 전체회의는 10월 26일 날 했습니다만은 학습 15는 10월 9일 날 이제 학습 15의 쌍순환이 무엇이냐, 그 쌍순환에 대해서 국면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이 학습 15가 거기에 그 학습 15가 여러 가지 그 쌍순환의 배경, 쌍순환이 어디서 나온 거냐, 누가 제시한 거냐, 이 제시한 거는 시진핑 당 총서기가 자담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이론이다. 그러면 시진핑 총서기가 저걸 쌍순환을 기획했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 중국 공산당은 정책연구실이라는 게 있고 정책연구실 산하에 박사가 250명씩이나 들어있는 정책연구실이고 오랫동안 그 지금 현재 랭킹 4위 왕훈잉이라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오랫동안 그 정책연구실 실장을 해왔습니다. 정책연구실 실장 왕훈잉은 등소평 때부터 그 최근까지 25년간 그 정책연구실 실장을 해왔고 많은 그 정책 구상들은 저기서 정책연구실에서 주로 하는데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했다는 말은 시진핑 총서기가 오케이 그 정책연구실 그 내용 좋다 내가 발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저걸 구상하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요즘도 그 신원 리엔포를 보시면 이 시진핑 총서기는 요즘 이전에 마오 주시나 그 덩샤오핑 선생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매일 신원 리엔포에 나와서 20분 30분 되는 긴 연설을 매일 합니다. 매일. 그런데 그 연설을 시진핑 총서기가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그냥 정책연구실에서 그 내면은 그걸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 이론. 왜 새로운 발전 구조 이론이겠습니까? 그동안은 국제적인 서큘레이션을 더 중시해 왔는데 국제적인 순환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국내 순환을 좀 중시하자. 그래서 1980년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된 이래 우리 중국의 경제 발전을 지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의 새로운 경제를 개척해온 이론을 하나다. 알고 보면 덩샤오핑의 이 그 개혁개방 이론도 바로 이런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의 관계를 설정한 쌍순환 이론의 하나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 시진핑 주석이 등소평 선생의 개혁개방 노선을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만 여기 보면
미국 대국 간의 충돌이 기술 발전이 목을 누르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여기 대국 간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마오 그러니까 모택동의 국제 전략과 덩샤오핑 등소평의 국제 전략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선생 그러니까 마오 주席이나 덩샤오핑 선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오의 국제 전략은 뭐였느냐 하면 삼국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국지에 보면 촉이 어떻게 합니까? 조조의 위하고 선곤의 오하고 큰 나라가 싸우는데 사실은 북쪽은 그 조조의 위고 남쪽은 선곤의 오인데 그 대결에서 촉이라는 나라는 힘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촉한을 세워서 사천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촉한을 건설하는데 그때 제가공명이 내세운 이론이 뭐였습니까? 천하 삼분지계라는 거였습니다. 천하를 셋으로 쪼개자. 촉한을 세우려고 보니까 위가 너무 강하고 오가 강하지만 우리는 사천으로 들어가서 그 촉한을 이제 천하를 세 개로 나누어서 하자.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수립됐을 때 모택동이 보니까 마오 주씨가 보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고 위 그리고 미국이라는 큰 양대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마오쩌둥 선생이 만든 말이 제3세계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사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하 삼분지계를 발휘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비동맹국들하고 우리는 관계를 강화하고 거기서 외교의 입지를 마련하겠다. 그게 마오 주시, 주울레 그리고 덩샤오핑 선생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당 총서기 시기에 와가지고 시진핑 부주석 때 바로 지금의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가서 시진핑이 제시한 개념이 신형 대국관계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신형 대국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오나 덩샤오핑 때는 중국의 국제 전략은 멀티폴라리즘이었습니다. 다극화주의. 왜 소련과 미국이 세계의 양극을 구성해서 세상을 지배하느냐? 그거 아니다. 제3세계도 중요하고 다극화를 하자고 그렇게 쭉 주장해 왔는데 시진핑 시기에 오면서 그 외교 전략이 바뀌었다는 거.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양극화 세계를 그게 이제 대국 관계입니다. 이 대국 간의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이 중국에 그러니까 화웨이 등 뭐 이런 거를 미국이 직접 압박을 가하는 목을 누르는 이런 차보즈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다시 이제 전략을 수정한다 이런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쌍순환이라는 이 책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을 보시면 하나 구입해 두시면 중국 가셨을 때 요즘 가십니까? 정 여사님, 이 현재 부산 비즈니스맨들이 중국 여행을 가시죠? 네, 계속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만 뭐 기획인을 위한 가십니다. 그렇죠. 가시면 이 책을 보시면 하나 사다 놓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런 표지의 쌍순환이라는 책.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혹시 뭐 하실 질문이 있으시면 천 선생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저 마이크 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많은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일단 강도하 박치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사장님이 친구가 있는데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사실 우리 중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방역을 다 하고 있고 우리 양국 기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快速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필요하면 중국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중국 현지 정부에 비자 초청장을 신청하시면 그걸 받고 우리 영사관에서 비자를 해드립니다.快速 통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시 원장님도 아직 지금 안 되는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마이윈의 마이 그룹 IPO가 갑자기 중지되는데 원인은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떻게든 저도 궁금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IPO를 하면 상당히 규모가 가장 세계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IPO인데 이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는 인터넷 금융 우리 오늘 회장님 계시지만 이 금융하고 은행은 상당히 엄격하게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터넷 금융은 감독 받지 않고 제목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보다 20배 이상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규모였을 때는 관세지만 지금은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걸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 감독을 받으면 더 이상 큰 돈을 벌기 좀 힘드니까 그게 불만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비판했지만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그걸 감독해야 합니다. 자기가 은행보다 더 큰 업무를 하면서 은행 업무를 하면서 감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중국에서 아주 큰 리스크가 올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3대 임무라고 했지만 그중 첫 번째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아주 크나큰 이런 IPO를 앞두고 리스크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감독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비판했지만 나중에 그거 지켜봐야 합니다. 그 비판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리스크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잠깐 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웨진푸라는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그룹이 상장이 되면은 지금 상장이 취소된 건 아니고 잠깐 지금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시 보자.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가 IPO 문건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이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그를 자세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고 현재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그 펀딩 규모로는 최대 그거기 때문에 중국 금감위가 좀 더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아주 높은 가격으로 IPO를 했는데 일단 상담하면 자기들은 큰 부자가 되죠. 근데 그 상당 그 주식을 산 국민들은 앞으로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 리스크 관리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선 잘 아시면 마윈이라는 사람은 항저 사람입니다. 항저 출신이고 어머니가 항주 그러니까 외쥐, 그러니까 항저 오페라를 하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하고 이 마윈이라는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특징은 영어를 무지하게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지만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더 잘해요. 그런데 보통 중국 사람보다도 그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연설을 무슨 공식적인 연설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은퇴한 사람으로서 한번 내 오늘 할 말 다 해보겠다 하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쪼크로 들으셔도 되고 근데 민감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마이는 사실 중국 사회에 기여도 많이 했어요. 그 가장 큰 기여는 인터넷 쇼핑. 알리바바. 중국 사람은 지금 다 집에서
휴대폰으로만 하면 다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거리에서 실제 그런 쇼핑점이 많은 선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시민 주석에서 변호빈 주석 그 외교 그런 정책을 바꿨다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다국화는 중국 정부의 그런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전통의 대국 관계는 다 대립하고 대항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가겠는데 지금 세대에 와서는 이런 대국 관계는 더 이상 안 된다. 같이 대립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원원하는 그런 새로운 대국 관계를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적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계 다국화를 우리가 보장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중미 영국화 우리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G2의 시대가 왔다. 그럼 중국과 미국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우리는 앞으로는 세계 각국이 다 같이 다국화하는 세계가 되고 모든 나라가 같이 협상하는 그런 세계가 와야 한다. 어느 한 나라는 두 나라가 세계의 그런 사무를 규정하는 시대는 그건 안 된다. 아직도 우리는 다국화 사상을 우리가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지만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더 공평하고 더 모든 나라에게 다 자기가 의견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결코 다국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수 부탁.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총영사님처럼 중국어로 이런 연설을 즉흥해서 하실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해오지 않은 한국어로 지금 다 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잠깐 시간을 아까 우리 교수님이 상순환하고 선별을 하셨는데 그건 물론 미국의 자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도 중국 경제 발전이 그런 단계에 왔다. 말하자면 중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이전에 2006년인가 그때 한 60여 프로 가지더는데 지금은 30%가 됐습니다. 70%는 우리가 공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무역 흑자 대비 GDP도 옛날에는 10% 이상인데 지금은 1%도 미만입니다. 중국 경제 발전이 지금은 옛날에는 양적으로 규모적으로 많이 발전해왔지만 지금은 질적으로 더 환경 친화적으로 더 국민이 그런 더 좋은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질적인 발전을 쫓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제가 발전의 성실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시장도 중국에서 4억 명의 정상 계급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의 개개방 초기에는 국내 시장이 국내 순환 위주로 하지만 시장이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의존해서 많이 발전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됐습니다. 중국은 한국도 중국 시장에 많이 의존해서 우리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발전도 앞으로는 중국 시장을 위주로 우리가 하고 근데 국제 순환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중국 국내 순환도 중국 국내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 한국 기업도 다 중국 기업입니다. 국내 순환 고리 속에 예. 이제 외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도 다. 네. 예. 중국은 우리가 폐쇄적인 정책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혁 개방 정책. 그렇죠. 앞으로 더 개방적으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중국 시장이 더 크니까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큰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기업도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도 중국 시장을 위주로 우리가 순환을 잘하면 국제 순환도 우리가 계속 추진하면서 국제 순환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 기업들도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될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저기 오랜 수교 때부터 오랜
그 친구인데 오늘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공동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지금 총영사님 말씀 들어도 쌍순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 사셔서 이렇게 관심 갖게 보시면.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중국 국내 쌍순환, 국내 순환 고리 속에 외국에서 투자한, 즉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국내 순환에 포함된다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장님이 벌써 중국 진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부총장님이 제일 기대에 끝나지 않게 열띤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짧지만 어려운 질문을 분께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내용에 쌍순환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두 개의 백년을 이야기하면서 또 중국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년이고 내년 2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첫 100년이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과연 그 오래전에 제시한 중국의 꿈, 소강 사회가 뭐 금년 내년에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뭐 객관적인 평가도 좋고요, 주관적인 평가도 좋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그 리커청 총리의 고민이 생긴 게 이게 올해가 2020년이고 그 첫 번째 100년에 2021년 전에 올해까지全面的 샤오캉社会 전면적인 소강 사회를 실현해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 소강 사회라는 부분을 그 대외적으로 언급이 적었습니다만은 그 신원 리엔폴을 보시면 중국 내가 어떻게 소강 사회가 건설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단지 이제 미국 유럽 쪽의 시각에서는 부의 공평한,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 그러니까 빈부 차이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중앙위 전체 회의 내용 속에 보면 탈빈정 토핀 정책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탈빈을 했는가? 그래도 아직도 그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시하는 그 소득 평등 분배 균형의 그 지수에는 아직 좀 뒤떨어집니다만은 항상 그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실 때는 그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어느 단계를 잘라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되돌아보면 항상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보의 불균형 문제가 있지만 그 되돌아보면은 많이 그 개선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봐주시면 되고, 아마 또 이에 대해서도 우리 총영사님 공식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소강사회는 같이 우유하는 사회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입니다. 물론 지금 옛날 우리 대동 사회들은 이상가 있지만 우리 시장 경제를 발전하면서 돈을 먼저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다 뭐 소득 뭐 그런 격차가 중국에서 사실 한국 못지않게 아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크게 발전했지만 근데 일반 국민이 소득이 아직도 적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뭐 또 숫자만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또 절대 빈곤하는 사람은 5천만 명 이상 우리가 올해 절대 빈곤을 퇴치를 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중국의 절대 빈곤금 표준이 옛날 요원 표준이 있는데 하루에 한 달러 수입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의 표준입니다.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그 표준을 적용하지만 국가가 발전하면서 조금 표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표준이 조금만 높여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절대 빈곤 인구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서 5,700만 명 정도 절대 빈곤에서 완전히 배치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1인당 수입이 지금 이민카이로 한 3,000원 이상 하면 그때 빈곤에서 발전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사회를 실현했다는 표준 하나는 바로 이 모든 절대 빈곤 인구를 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런 말씀으로 아마 같이 앞으로 더 잘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그러니까 했다. 한 달에 3,000원, 3,000위안. 예, 한그 이거 왜? 1년 내 1년에 일년에 1인당 평균 소득이 3,000이면은 예. 근데 중국에서 이건 정부 편이지만 중국 각 지역 발전이 불균형하니까 상하이 지역에서 뭐한 1년에 3,000원 하면 다그 집보다도 적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각 지방마다 정부마다 또 자기 표준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더 높습니다. 6,000원까지도 있어요. 네. 4,000원에서 6,000원까지 1년에 소득이 4,000원에서 6,000원까지만 안 되면 절대 빈곤인구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 제시하는 그 부의 불균형 지수에는 현재 많이 그 못 미치지만 그런 게 있고, 지금 우리 김 회장님은 이 시카고 학파시니까 이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를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불균형 지수가 지금 너무 높다. 0.5에서 지금 0.6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회장님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그런 소득보다는 숫자보다는 한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뭐 가난한 지역에서는 사실 돈이 뭐 2,000원만 해도 상해 지역보다 8,000원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 정책이 있는데 중국 우리 시민 주석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하지금 두 가지 보장, 두 가지 그 살고 자기는 먹고 입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 교육 뭐 기본 의료 주택 안전 보장 이 세 가지 정책은 다 각 지방에서 그 표준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다음에 우리 총영선생님 강연도 한번 자리를 만들어야 또 다른 또 총영선생님 말고 다른 분 말씀 네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과 한 20년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기본꽃 전국협동조합의 초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자주 가고 현재는 비자 없이 갈 수가 있는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북부, 중부, 남부 쭉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한 3개월 정도 마스크도 안 하고 아주 코로나로부터 해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부총영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나 입국하면은 14일간은 격리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됐는지 한국에는 언제쯤 끝나겠는지 궁금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중국에서 큰 그런 중국에서 무한에서 처음 뭐 발전을 했다지만 사실은 지금은 보니까 다 뭐 그런 냉동 뭐 그런 몰디오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어떻게 수입해서 무한에서 처음으로 확인하고 발견했습니다. 큰 그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한 인구가 1,000만 명이 있는데 뭐 민족 제일 큰 민족을 설명들 앞에 앞두고 한 이틀 앞두고 다 봉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집에서 2주간 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다 잡았습니다. 거의 한 10월 국경절 황금 연휴절에 전국적으로 인구가 7억 명이 이동했지만 코로나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또 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왜 갑자기 중국에서 지금 입국이 더 곤란해지고 있나 물어보니까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 비행기에서 너도 다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한 비행기에 타는 사람이 한 170명 정도죠. 56명이 확진자입니다. 다 거지 그런 뭐 검사 증명서나 자살 한국을 가지고 오니까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중국에서 지금 주로는 다 해외어로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다 아주 지금은 한국에서는 103차 감염이지만 미국은 2차도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지금 더 철저하게 입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해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해외 수입을 어떻게 차단해야 하느냐,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중국과 한국이 막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저 중국 가서 14일간 격리하는 건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가면 다 14일간 격리를 받아야 한다. 근데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으면 중국 현지 호텔에 가서 격리 받지 않아도 자기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체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快速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통로를 통해서 14일간 격리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같이 노력해서 그날을 빨리 극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데 대해서는 옛날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1918년, 19년, 20년 그때 그 스페인 플루가 스페인 독감이 중국, 조선, 일본 다 휩쓸었습니다. 그때 그 웨이브가 3번 있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1919년의 3.1 운동은 당시에 그 1919년 당시에 동경 사진 찍은 거 보면 전부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에 그 미국인 의사가 그 연세대학 세운 의사가 그 논문을 써서 미국에다 보고를 했는데 당시에 조선에 300만 명이 감염돼 가지고 약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 14만, 감염자가 300 몇십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하고 미국에서 3차 웨이브가 저렇게 그 하는데 한국은 예외다.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을 확보하고 그 차단해야 되는데 그냥 K방역 잘한다 하고 그 손을 놓고 있으면 이 곧 3차 뭐 지금 이걸 3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해질 테니까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 이미 그 선언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극복을 선언을 했고 뭐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하고 만나지 마시고 저 사업 열심히 하시고 중국 가는 거는 우리 총영사께서 다 보장해 주실 테니까 필요하시면 가시고 중국이 지금 제일 환자가 없으니까 뭐 14일 격리되시라도 그 부지런히 한중 경제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를 해주신 허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질문을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총영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가에서 보는 3천 위안으로 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벌써 넘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최저시급, 우리나라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게 각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북경은 얼마, 그러니까 직급시, 현급시 이거마다 다 금액이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경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2,400위안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저희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최저임금이거든요. 진짜 최저임금. 거기서 수당이 붙고 하면은 그보다 더 훨씬 높습니다. 지금 임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월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월 임금인데 연에 3,000위안을 본다고 했으니까 벌써 그
그거는 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중국 임금이 그렇게 이제 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내수 시장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이사장님이신 한승비 이사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박승규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참여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BC 프로는 우리 김정년 회장님이셔서 멋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 포럼 회원님들한테 조찬 세미나와 그다음에 학술을 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BNK 김지환 우리 금융지주의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시고 우리 빈대 회장님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박시 원장님도 이렇게 매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12월 17일 날에 또 우리 송년회 이런 거 준비를 해서 코로나19를 다 극복해서 그날을 확 물리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안 남은 2020년 사업 번창을 항상 건강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